충주시의회가 새해 시작부터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출장은 취소되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총선의 해를 맞아 충북 여야가 필승을 다짐하며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각 기관 시무식마다 새로운 각오가 쏟아졌습니다. 충청북도의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충주시 의원들의 유럽 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관계없는 의장까지 같이 가려다 결국 심사가 부결돼 출장은 취소되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럽 출장 계획입니다. 충주시 의장과 상임위 소속 의원 5명이 공무원 7명을 데리고 오는 12일부터 7박 9일 동안 독일과 폴란드를 방문하는 일정. 독일의 유명한 온천과 친환경 도시, 폴란드 지방의회, 대학 등을 하루씩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찾아가 벤치마킹을 하고 충주 택견 홍보를 위해 교류 협약도 하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 300만 원씩 경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출장에 참여하는 시의원과 의장은 공교롭게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새해 시작부터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초청장 같은 공문서가 없어 일정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상임위원회와 관계없는 의장이 같이 가는 것도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위하여 충주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외유성 국외 연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촉박하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 민주당 충주시 의원들은 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정략적으로 제동을 건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출장을 가면서 공문을 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요구했고 의장이 참여하는 것 또한 폴란드 지방의회 의장과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같이 가서 의장 대 의장으로서 의회와 의회 차원으로서 협약을 좀 맺고 그런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외유성 논란에 절차 논쟁까지 더한 이번 국외 출장권은 심사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습니다. 지난해 해외 출장 규칙을 바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자평하던 충주시의회. 새해 업무 첫날부터 출장이 취소되며 망신만 톡톡히 당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와 공장이 올해부터 충주 이전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현장은 현대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임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현 회장은 오늘 시무식에서 올해 초 현대 엘리베이터 충주 본사 이전을 위한 역사적인 첫 삽을 뜰 예정이라면서 도약을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충주 공장이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로 완공되도록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4월 국회의원 선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여야마다 새해 각오는 역시 총선 승리였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국회의원과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신년인사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를 위해선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충북의 8석을 모두 석권해 발목 잡기 야당을 심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발목 잡기로 인해서 하나도 앞으로 진전할 수 없었다. 소위 말해서 야당 심판론이 강력하게 제기해서 국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새해 첫 행보를 장외 집회로 잡았습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현 정부와 여권의 잘못된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15일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필승에 각오를 다집니다. 우리 충북으로서는 8석 전석을 확보를 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서운 국민의 민심을 드러나기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도 올해 총선에서 한 곳 이상의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소식에 크게 고무됐습니다.
안철수 전 당대표님께서 같이 통합의 정치를 갖다가 보여주시고 저희 지역에서도 당원들이 함께 통합의 큰 그림을 함께 하는데 정의당도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중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도의원 재보궐선거에도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어엿한 원내정당으로 우뚝 서겠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과 함께 바뀐 선거 지형에서 한번 책임 정당으로 도약하겠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역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이 새해부터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도내 주요 기관들의 2020년 새해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기관들마다 시무식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는데 얼마나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한 해 예산 5조 원대 164만 도정을 책임지는 충청북도. 신년 사자성어로 경제가 큰 근본이라는 경자대본을 내건 이시종 지사의 화두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이 지사는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를 앞세워 전국 대비 4% 경제 규모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6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가치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충주 지역 고교 평준화를 도입한 도교육청. 올해는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아이들 역량에 맞는 섬세한 지원이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이 아이들의 삶과 문화로 스며들기 위해 교육과정의 변화를 담아내고 맞춤형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로 도의원 3명이 중도낙마한 충북 도의회의 새해 다짐은 더욱 각별했습니다. 입법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해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기관 감시와 비판을 강화하겠다며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시켜서 우리 의회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 벽두 곳곳에서 나온 묵직한 다짐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루어지고 성과로 연결되는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부실 정책 연구 용역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후삼 의원 정책 연구 용역에 문제점이 드러난 건 문매를 맞았던 국회가 지난해부터 의원들의 용역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한 덕분인데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보고서 공개 전후를 비교해봤더니 용역 건수가 무려 60%나 급감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급감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2018년까지 전체 의원들이 맡긴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은 모두 1,010건입니다. 새로운 법안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건당 최대 500만 원씩 해마다 337건의 용역이 진행된 셈입니다. 이후 표절과 짜깁기 등 부실 용역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회 사무처가 내린 보고서 공개 결정. 2019년부터는 모든 용역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건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발주한 정책 연구 용역은 불과 135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0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개 전 3년치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60%가 급감한 겁니다. 충북 의원들도 마찬가지. 연평균 9건이 고작 3건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14건으로 충북 1위인 변재일 의원은 단 한 건에 그쳤고 2위인 정우택 의원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연구 용역들이 공개가 된 이후에 수적으로 급감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용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게 의원실의 해명.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공개 여부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고요. 사실과 다르고.
그럼 그동안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들은 취지만큼 왕성한 입법 활동을 이끄는 성과를 냈을까? 단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연구 용역비 집행 실적이 없는 충북 지역구 의원은 4명. 의원별 법안 대표 발의 건수로 비교해봤더니 충북 1, 2위 모두 이 돈을 쓰지 않은 오재세, 이종배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용역비를 쓰지 않고서도 정부 부처나 또 관련 단체 기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입법을 가결률 역시 1, 2위가 정책 용역을 한 번도 안 한 박덕흠, 이종배 의원이었고 용역을 가장 많이 한 변재일, 정우택 의원은 나란히 0%를 기록했습니다. 연구 용역 건수가 왕성한 입법 활동과 비례하진 않는 겁니다. 애초에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 자체가 새롭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연구하라? 연구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기간도 길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도 많이 붙여야 되고 전문가 한 명 한 달에 월급도 안 되는데 그걸 되겠어요. 택도 없죠. 보고서 공개 이후 용역을 진행하지 않거나 확 줄인 의원들. 우연이다, 오해다라는 해명 대신 보고서 공개 이전에 진행한 용역의 결과물부터 내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보고서를 공개했더니 국회의원들의 정책 연구 용역이 확 줄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과거 보고서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혈세 수십억 원이 투입됐으니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오는 16일에 나옵니다. 공개되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는 20대 국회에서만 3년치 1,000건이 넘습니다. 충북 3건을 비롯해 문제가 드러나 비용이 환수된 용역을 제외해도 투입된 혈세가 37억 원이 넘습니다.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충북에서는 변재일 의원이 4,587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정우택 의원 2,840만 원, 도종환 의원 940만 원 등 모두 8,867만 원을 썼습니다. 이 돈을 쓴 19건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문제지 저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그런 거를 일단은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한 시민단체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꼬박 1년 만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쟁점은 동의 없는 용역 보고서의 공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비교해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 사무처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해 2019년 이후 진행한 용역 보고서는 공개하고 있는 만큼 공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20대 국회 개원부터 1년치지만 승소가 확정되면 나머지 보고서도 비공개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총선 전국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현역 의원들이 국민 세금 어떻게 써왔는지가 좀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고 그것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공개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하면 총선을 의식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사무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MBC 충북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시무식을 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길섭 사장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글로벌 OTT 업체들의 진출로 지상파 방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수상을 통해 MBC 충북의 제작 역량이 인정받고 있다며 공정한 보도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100년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을 올해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연말에 술에 취해 동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충주 시내 자신의 어머니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35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형을 밀치고 때린 34살 동생에게도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려견과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나면서 제천시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